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갑자기 연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잠 많이 설쳤겠어요? 아, 네, 조금 잤습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아, 네. 맛있는 거 먹었죠. 요즘 말만 좀만 해도 이렇게 목이 바르시니까 이거 참 고질병이네요. 하여튼 연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우리가 이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날 좀 중요할 싶을 때 새벽에 일어나는데 네. 아주 일찍은 안 일어나고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이제 네. 보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확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연준 나오기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어제는 좀 안 좋긴 했었는데 통화정책 결정문 나오고 별거 없어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기자회견 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뭔가 연준이 뭔가 안 나서 주니까 또 조금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준 내용부터 듣고 나서 네. 그다음에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럼 어떤 내용이었죠? 네, 1월 FOMC 오늘 새벽에 있었고요. 사실 정책은 동결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존의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 자산 매입 역시도 기존의 규모인 1,200억 달러씩 해주는 거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14일에 파웰 의장이 그 웨비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강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 경기 상황, 미국 경기 상황이 뭐 고용이라든지 물가 목표의 달성 그 목표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을 변경할 그런 근거가 없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또는 이런 자산 매입 관련한 정책 측면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약간 컨센이 좀 있었어요. 다만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경제 전망 경로에 있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이런 것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그 피해가 집중된 부분들의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좀 언급한 점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그 새로운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문구 변화의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바이러스의 전개 양상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의 접종 뭐 진전 상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거든요. 그만큼 향후 백신이 어떻게 보급이 되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제 진전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뒤에 이제 기자회견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네. 백신을 강조했는데 네. 기자회견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았나요? 이렇게 좀 뭐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했더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이랑 뭐 재정이 중요한 이래 버리니까 네, 네. 그런 언급이 연준은 발 빼는 있었어요. 느낌을 받는 거지. 네, 어떤 멘트였냐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저금리와 그러니까요. 자산 가격과의 그 상관관계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크지 않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던 거는 재정 부양책이 나온 거 그리고 백신 접종이 개시된 거 약간 이러한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 네. 재정도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주가 오르는 이유를 파월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저금리 때문이 아니었다. 네. 나는 먼저 통화 정책은 좀 나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네. 걱정했던 게 이번에 고용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얘기하지만 과거에 연준이라는 게 물가와 고용인데 네. 과거에 테이퍼링 할 때도 고용 실업률 좀 나아지면서 나왔었던 우리가 경험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막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죠. 하지만 여기서 언급이 되고 여러 차례 언급됐던 거는 최근에 이제 연준은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고려하면은 고용 지표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정상화되는 게 중요할 거다. 당신은 이제 채권 베이스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바로 저한테 잠깐 출근 중에 통화했던 곳에 여기는 결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고용 같은 거를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을 좀 개선시키면 네. 통화 정책은 주가에 큰 영향 없으니까 좀 완화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 아니었냐는 거 이해했어요 지금? 네네. 그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냥 백신이 막기 시작했고 재정지 할 거여서 올라갔지. 나 이건 금리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일정대로 갈 거야. 이거로 해석하는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식쟁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면서 기분 나쁜데 이런 분위기인데. 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유웨이 하겠다. 우리는 충분한 기간 동안 완화 스탠스 필 거니까 너네 테이퍼링이라든지 뭔가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 좀 접어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24년까지 그거는 공식적으로 다 나온 거고 네. 우리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건 우리가 이제 공식화된 거고 퍼블릭 된 내용이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가능성들 왜 이유는 심플해요. 그냥 미국도 그렇고 뭔가 가격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서 좀 안 좋은 걸 찾으려고들 해서 그걸 굳이 듣는 건지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랬는데 요 백신 얘기 자꾸 나오니까 네. 그래서 백신 관련돼서 좀 더 좀 의아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 접종 속도나 보급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향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지금 연준이 봤을 때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집단 면역을 갖출 만한 만큼의 접종자 수를 도달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적절한 시간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결국 백신이 전 집단 면역이 생기면 네. 상당 이상 하여튼 경기가 좋아질 텐데 그 시점은 좀 먼 것 같다라고 말한 거는 길어지는데 이게 참 이게 네. 묘하게 말을 해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복선을 깔아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좀 경기 평가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문구 변화 첫 번째 1번인데 그러니까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내에 물론 연초 대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경제 상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뭐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그 회복 속도가 좀 완화됐다, 좀 완만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경기 상황 평가가 좀 부진해진 한편 전망 역시도 보급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것 같아. 결국은 조금 회복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아라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루먼트 갖고 머드레이트하다는 얘기한 거잖아.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남편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상황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고용 이제 지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림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인데 이제 좀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꽤 조금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 좀 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주목하실 만한 또 지표는 그림 4번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농업 부분 지수 고용자 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월 이제 바닥을 찍고 다 플러스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 지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보다 12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줄어든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의 회복 속도가 둔화됐다는 거를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연준에서. 특히나 그림 5번 보시면은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여전히 약간 대면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는 그 업종인 건데 여기에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림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왼쪽 6번인데 회복이 되다가 다시 감소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뭐 레스토랑, 호텔, 바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하락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페더럴 거버먼트 부분의 고용자 수인데 사실상 이 부분 있잖아요. 비농업자 부분에서 이 페더럴 거버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림 5번 보시면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페더럴 거버먼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비중이 적은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오늘 그냥 우연히 연구원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써주지도 않고서 토다는 것처럼 했는데 아니에요.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정책도 네. 그냥 다 나눠주는 것 같지가 않잖아, 지금 느낌이.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선별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호텔, 뭐 영화관, 네. 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 고용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주로 선별 지원하면 약간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형태가. 네,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뭐 조금 작은 규모의 영세업자들 중심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미국 역시도 비슷한 모습인 거고 사실상 이런 것들은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FOMC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바이든 정부의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뭐 이러한 지원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또 재정 정책이 좀 더 뭐 효과가 있고 뭐 좋은 거다라는 또 입장을 그냥 그대로 견지한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 측면에서도 통화 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재정 정책에서 나와주는 방향밖에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5페이지, 6페이지부터는 제가 항상 넣어놓은 또 내용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넣어놓은 거 똑같이 가져온 거긴 한데 저는 항상 보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사실 간단치만 진짜 노가다 작업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번 FOMC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 여기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이 전문을
연준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제가 생각하건데 마지막 페이지에 써놨지만,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를 변경을 하고 했잖아요. 이때 AIT로 변경을 하고, 이제 고용 측면에서 이제 완전 고용 측면, 완전 실업률을 하회하더라도 좀 용인하겠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번 더 공지를 해준 것은 연준이 이런 스탠스를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결론은 물가보다는 고용 안전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고용에 포커싱이 되니까 네. 물가 상승은 용인하고 네. 시장 금리 상승도 이렇게 많이 가냐.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오면 네. 사실 명목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 네. 실질 금리는 내려가잖아요. 네. 마이너스에 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놔두겠다. 이게 클라우다가 저기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요? 클라리다가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맥락이 온다 이거 보다가 야 얘들 역시 똑똑한 애들이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수기가 좀 풀리는 느낌. 얘들은 네. 그러면 물가도 좀 용인하고 네. 난 별로 고용이 지금 정말 문제거든. 우리는 네. 그 특히 지금 뭔가 약한 층에 있는 고용들 그거에 맞습니다. 재정 쓸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더더군다나 그 기대 인플레가 좀 빨리 올라와 있고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연준에서는 이러한 물가 상승, 진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뭐 경제가 조금 더 정상화되면서에 따라서 좀 물가의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 물가의 속도, 물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물가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면서 뭐 10년물이라든지 장기물 금리가 좀 약세 보였던 거를 또 이러한 멘트 또는 이러한 제스처를 취해 줌으로써 좀 금리 상승의 속도를 좀 이렇게 좀 약화시켜 주려는 좀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또 첨언 드리자면은 기자회견에서 또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파월 의장이 말을 했지만 테이퍼링을 발표할 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어차피 시장이랑 좋아졌다. 커뮤니케이션 할 거고 좋아진 다음에 할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명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뭐 얘네 미국 역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모기지 금리가 낮았던 거 때문에 또 수요가 좋았던 것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좀 가고 싶어하는 좀 수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가지 정도 좀 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재밌던 내용이었고, 아무튼 이번 FOMC에서도 뭐 정책 변경은 없었고 향후에 연준은 완화적인 스탠스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거다. 요 정도 이제 입장을 한 번 더 재확인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미국 주식이 빠진 상태에서 녹음을 하니까 또 이거에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시하고 있다 지금. 네. 고용이 정책 이런 목표를 바꿀 만큼 그러니까 고용을 좀 고용이 확실하게 좀 생각보다 가져가겠다. 안 좋구나. 네. 그래서 그쪽에 타겟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 생각해봤어요. 물가가 용인되는 순간 시장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어제는 금리가 내려왔지만 여러 가지를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또 할인율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금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전략하고 매크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복잡적으로 이렇게 서로 엉켜서 막 돌아가는 단계여서 어디로 증폭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가 용인하는 정도의 물가는 한 2.5%에서 2.6% 최대 아마 그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넘어가면은 긴축 가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사실 2.5%까지 올라오긴 뭐 좀 사실상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2014년에 버냉키가 테이퍼링 했을 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처음에.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16년인가 했잖아요. 한참 뒤에. 근데 주식시장은 그때 요동을 쳤었는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네. 그 어떤 금리를 유지해주겠다는 어떤 지금 연준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우양연구원도 대학에서 배울 때는 네. 중앙은행의 정책은 뭐 물가 목표 금리를 뭐 재할인율을 그게 아니잖아요. 연준 정책이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는 무슨 정책 수단 이게 정확한 중앙은행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심어준 뿐이지. 네. 전통적인 수단은 그렇죠. 아니었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아 지금도. 하여튼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릴 시점은 아닌데 결론을 네. 그래서 뭐 연준도 그림 페이지 2, 3페이지는 그냥 백신 이제 접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련한 접종 이 상황 현황들 좀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네. 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하도 백신 해가지고 백신 속도가 중요하다 그 데이터를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럼 백신 속도를 갖고 뭔가 판단을 내는 네.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맞죠. 백신이 근데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말씀 들어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속도에 못 미친대요 지금 속도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래서 집단 면역으로 가겠지 뭐. 근데 그렇죠. 그거 나면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뭔가 정책이 좀 변할 수 있는 네. 여지를 준 거 아니냐. 뭐 이건 다음에 한번 얘기합시다. 네 시간 알겠습니다. 들게.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